화광. 지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듯한 천둥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뒤이어 폭우가 통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들겼다. 후두둑, 후두둑. 서울예술의 전당 꼭대기층에 위치한 연습실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다.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흑백 건반 위, 이은혁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한때 신의 입맞춤을 받은 손이라 찬사받던 그 손이 지금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 아래 푸른 혈관들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현처럼 위태롭게 솟아올랐다. 쿵, 쿵, 쿵. 메트로놈 소리가 아니었다. 창밖의 빗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흉강 안쪽에서 들려오는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무겁고 불규칙한 타격음이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날카로운 전류가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의 악보가 검은 올챙이 떼처럼 일그러졌다. 조금만 더 이 소절만 넘기면 돼. 은혁은 어금니를 악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감돌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화음을 내리찍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두 번의 격정적인 선율이 빗줄기를 뚫고 비상하려던 찰나였다. 화장창. 날카로운 불협화음이 공기를 찢어발겼다. 갑작스러운 경련의 제멋대로 튀어나간 약지가 엉뚱한 건반을 강타한 것이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순식간에 모든 아름다움을 교살해버렸다. 벌컥. 연습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하이힐 소리. 또각, 또각, 또각. 그 발소리는 마치 은혁의 병든 심장을 짓밟은 듯 했다. 그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명령. 은혁은 몸을 굳힌 채 식은 땀을 흘렸다.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내려와 검은 건반 위로 뚝 떨어져 번졌다. 그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샤넬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서울대 음대 학과장이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은혁. 내 그 심장으로는 5분짜리 협주곡 하나도 완주 못해 서울대가 왜 너한테 하나뿐인 전액 장학금을 낭비해야 하지? 창밖의 빗줄기가 더 거세졌다. 유리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흙탕물이 마치 은혁의 처참한 인생 같았다. 교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 기운이 좀. 은혁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피아노 덮개를 짚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약. 학과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피아노 위로 던졌다. 종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렸다. 내 병원비 청구서다. 면역 억제제, 강심제. 하나같이 천문학적인 액수더구나. 벌써 석 달째 미납이라지? 병원에서 학교로 독촉 전화가 오게 만들어? 은혁아, 여긴 예술가를 키우는 곳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더더욱 호스피스 병동은 아니고. 청구서는 하얀 칼날이 되어 은혁의 눈을 찔렀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긴 숫자들의 나열. 살기 위해서, 이 이식받은 심장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는 시궁창의 쥐처럼 살았다. 낮에는 피아노를 치고 밤에는 편의점과 대리운전을 오가며 하루 3시간 쪽잠을 잤다. 유통기한 지난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이놈의 심장은 밑 빠진 독처럼 그의 존엄과 희망을 탐욕스럽게 집어삼킬 뿐이었다. 연습실 열쇠 두고 나가. 학과장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오늘부로 제적이다. 연습실에서 객사해서 비싼 피아노 더럽히지 말고 나가서 죽어. 쾅.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방을 울렸다. 은혁의 고막이 윙윙거렸다. 척추가 뽑혀나간 사람처럼 그는 피아노 다리를 잡고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야른 셔츠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곳에 낯선 심장이 뛰고 있었다. 쿵, 쿵, 쿵. 이렇게나 세차게 뛰면서도 이 몸을 그토록 거부하는 심장.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은혁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살고 싶어. 그런데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반지하 방 특유의 퀴퀴한 곰팡내. 눅눅한 벽지와 낡은 하수구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를 찔렀다. 은혁은 좁은 싱글 침대에 몸을 웅크렸다. 창문 밖으로는 행인들의 바쁜 발목과 자동차 바퀴가 튀기는 흙탕물 소리만 들려왔다. 기익, 이기익. 위층 사람이 걸을 때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이 흔들리며 신경을 긁는 소리를 냈다. 협탁 위에는 마지막 남은 면역 억제제 반병이 놓여 있었다. 갈색 유리병 속에 잠든 하얀 알약들. 그것은 그의 생명에 남은 카운트다운이나 다름없었다. 징.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추심업체의 문자였다. 글자는 없었다. 사진 한 장뿐이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망치 사진. 은혁은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어차피 꺼질 불꽃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자.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사람. 그것은 그가 가진 마지막 집착이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겹겹이 암호화된 이름을 사냈다. 기증자, 최진우. 사인, 교통사고. 신분, 한위그룹 최태식 회장의 외동아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은혁의 심장이 쥐어짜듯 수축했다. 극심한 통증에 몸이 새우처럼 굽어졌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 심장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프라이빗 추모 공원. 산중턱에 자리 잡은 명당.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솔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낮은 울음처럼 감돌았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낮게 깔려 있었다. 검은 구름 사이로 흩뿌리는 안개비가 세상을 잿빛 슬픔으로 물들였다. 물 빠진 검은색 싸구려 정장을 입은 은혁은 살 하나가 부러진 투명 우산을 쓴 채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심해졌다. 쿵, 쿵, 쿵.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 빗소리마저 덮어버릴 듯한 고동. 심장이 흥분하고 있었다. 전율하고 있었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기다. 은혁은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흩어졌다. 멀지 않은 곳, 검은 대리석 묘비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남자. 최고급 맞춤 정장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꼿꼿하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뒷모습에서는 뼈에 사무치는 절망이 배어나왔다. 한위그룹의 총수. 발 한 번 구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인다는 최태식 회장.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자식을 앞세운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은혁이 다가가려던 순간 최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떨리는 손에 들린 투명한 약병. 고농도 수면제였다. 바람을 타고 노인의 깨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고 쉰 목소리. 진우야, 아빠 혼자서는 너무 춥구나. 그 목소리에 담긴 지독한 고독이 은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으깨는 듯한 고통.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해일이 은혁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은혁의 감정이 아니었다. 이 심장의 본능이었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절규. 안 돼. 은혁은 우산을 내던지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흙탕물이 바짓단을 적시고 폐가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고통 따윈 느껴지지 않았다. 최 회장이 고개를 젖혀 약을 삼키려던 찰나 은혁이 뒤에서 그를 와라 끌어안았다. 와르르. 약병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얀 알약들이 진흙탕 위로 쏟아져 빗물에 녹아내리며 허연 거품이 되었다. 누구냐? 이거 안 놔. 최 회장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마지막 안식을 방해받은 맹수의 분노였다. 그가 거칠게 몸을 비틀어 감히 자신을 붙잡은 불청객을 뿌리쳤다. 거대한 힘에 밀려 이미 한계에 다다랐던 은혁의 몸이 균형을 잃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은혁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그 순간 심장이 폭발할 듯 요동쳤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잿빛 하늘, 묘비, 빗줄기,
그리고 노인의 경악한 얼굴이 뒤섞여 기괴한 색채로 일그러졌다. 은혁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바닥이 아니었다. 그는 최 회장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다. 마른 장작처럼 앙상한 소년.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처럼 간절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살기와 분노로 가득 찼던 최태식의 눈빛이 소년의 체온이 닿는 순간 얼어붙었다.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슴팍에 맞닿은 소년의 가슴에서 쿵, 쿵, 탁, 쿵, 쿵, 탁. 그 리듬. 그 특유의 약간의 잡음이 섞인 왈츠 박자 같은 부정맥.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만이 가진 심장 박동. 수없이 많은 밤, 아들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듣던 바로 그 소리. 죽은 아들 최진우의 심장 소리였다. 최태식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이 멈췄다. 그는 마치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품에 안긴 소년의 머리를 받쳐 들었다.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은혁의 의식이 빠르게 흐려지고 있었다. 어둠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를 잠식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버지의 품이었다. 이 심장이 드디어 집을 찾았다. 산소 부족으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은혁은 혼몽 속에서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넘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고아 이은혁이 아니었다. 사랑받던 아들 최진우가 되어 있었다. 아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목소리. 나 서울대 붙었어. 은혁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최 회장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강한 힘, 그것이 세상과 그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다. 근데 나 못 가. 은혁의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차가운 빗물과 섞였다.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툭. 소년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져 진흙투성이 잔디 위로 처박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오직 그 심장만이 최태식의 품 안에서 마지막으로 둔탁하고 희미하게 박동했다. 쿵. 그리고 정적. 다음 순간 최태식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상처 입은 늑대의 절규가 비바람을 뚫고 텅 빈 묘역을 뒤흔들었다. 사람 살려. 다들 튀어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넥타이를 쥐어뜯어 던지고 소년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심장 멈추면 나도 죽어. 진우야, 자지마, 제발 자지 마라. 저 멀리서 검은 세단들이 빗줄기를 뚫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 수십 명의 경호원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묘역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을 씻어내려는 듯, 혹은 죽음을 넘어선 기이한 인연의 서막을 알리려는 듯. 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굉음이 천둥 소리를 집어삼켰다. 칠흑 같은 시코르스키 S-76 헬기 한 대가 거대한 강철 맹금류처럼 내려앉았다. 항공관제소의 경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헬기가 일으킨 돌풍의 진흙과 마른 풀이 최태식 회장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빨리, 더 빨리 움직여. 이 아이 죽어서 올라가면 니들도 살아서 내려올 생각 마라. 최태식의 목소리는 이미 성대가 찢어져 쇳소리가 났다.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 지금은 진흙과 피로 얼룩진 그 손으로 들것의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놓치면 소년의 영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만 같았다. 들것에 실린 은혁의 얼굴은 금박지처럼 노랗게 질려 있었다. 산소 마스크 아래 미약하게 오르내리던 가슴은 이제 죽은 듯 고요했다. 제세동기. 당장 써. 주치의가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은혁의 젖은 셔츠를 찢어발겼다.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가슴에 전극 패드가 붙자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비키세요. 샷. 퍽. 은혁의 몸이 들것 위에서 튀어올랐다 털썩 떨어졌다. 반응이 없었다. 모니터의 심전도는 여전히 잔인한 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기계음과 함께 다시
전압 최대로 올려. 최태식이 고함을 질렀다. 흰자위가 핏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고 누구도 두려워한 적 없는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차가운 기계를 노려보며 주문처럼 이름을 되뇌었다. 진우야, 말 들어야지. 가지 마라. 아빠 여기 있다. 두 번째 충격. 퍽. 최태식의 젖은 백발에서 떨어진 빗물이 모니터 화면 위로 툭 떨어져 생사를 가르는 초록색 선을 뭉개뜨렸다. 의료진의 얼굴에 절망이 스치고 사망 선고를 준비하려던 찰나였다. 아주 작고 아주 약한, 그러나 천둥보다 거대한 소리. 뒤이어 두 번째 소리. 끼끼. 그것은 기묘하고 불규칙한 율동이었다. 고장 난 풀무질 소리 같기도 하고 겁에 질린 사슴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한 그 특유의 삼박자 잡음. 쿵, 쿵, 탁. 최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 녀석이다. 그 녀석이 돌아왔어. 헬기가 굉음을 토해내며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 목적지는 서울 도심 한의의료원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번개로 찢겨나가는 동안 지상의 도로 위에서는 12대의 검은 마이바흐 군단이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검은 칼날처럼 병원으로 향하는 모든 교차로와 신호등을 강제로 썰어버리며 내달렸다. 한의의료원 최상층 VIP 수술실. 무영등의 창백한 불빛이 수술대를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총집결한 그곳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료진이 흘리는 식은땀은 수술의 난이도 때문이 아니었다. 수술실 위쪽 참관실 유리 너머의 사신처럼 버티고 선 한 남자 때문이었다. 최태식 회장은 흙탕물로 뒤범벅된 양복조차 갈아입지 않은 채였다. 그는 방탄유리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수술대 위에 누운 작디작은 형상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김동환 병원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최 회장은 손등으로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참관실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김 원장. 최 회장의 목소리는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만약 저 아이가 수술대 위에서 잘못된다면 내일 아침 한의그룹의 모든 지원은 끊길 거다. 이 병원도 그리고 너희들의 의사 면허도 전부 휴지 조각이 될 줄 알아. 김 원장의 다리가 풀렸다. 무릎이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마이크를 잡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조건 살려내. 제일 좋은 약 다 써.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저 심장 다시 뛰게 만들란 말이야. 수술실 안. 집도의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지만 수술복 등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것은 사신과의 줄다리기였다. 은혁의 흉강이 열렸다. 본래 최진우의 것이었던 심장이 지친 기색으로 힘겹게 박동하고 있었다. 너무나 지쳐 있었다. 영양실조에 걸린 몸, 쉴 새 없는 노동에 시달린 육체 안에서 심장은 한계까지 혹사당해 온 것이다. 봉합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취과 전문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교수님, 환자의 손을 보세요.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수술대 옆으로 축 늘어진 은혁의 오른손에 꽂혔다.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깊은 마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다. 검지가 들렸다가 떨어진다. 중지가 들렸다가 떨어진다. 약지가. 그는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연주하고 있었다. 무질서한 발작이 아닌 엄격하고 정교한 논리를 가진 리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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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집도의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저거 피아노입니까? 참관실 유리에 얼굴을 바짝 들이댄 최태식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서리기 시작한 유리 너머로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저 탁건법, 저 손가락의 간격, 허공을 가르는 저 우아한 아치. 슈팽의 이별의 왈츠였다. 진우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지만
교통사고로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바로 그 3악장이었다. 수술실에는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와 허공을 두드리는 소년의 무음 연주만이 존재했다. 그 순간 과학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근육 기억이 아니었다. 영혼의 공명이었다. 그 심장이 육체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위험한 고비가 남아 있었다. VIP 병동복도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로 가득 차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었다. 병실 안, 최태식은 침대 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졌다. 그는 사흘째 수염도 깎지 않고 퀭한 눈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침대 위 소녀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하얀 김이 서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때 문 밖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경호원의 제지 소리, 그리고 여자의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왔다. 비키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서울대 음대 학과장이에요. 최 회장님이 여기 계신다기에 문병 온 거라고요. 최태식의 손이 멈칫했다. 길게 늘어지던 사과 껍질이 툭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들여보내. 최태식은 과도를 내려놓았다. 칼날이 나무 협탁에 꽂히며 둑 하는 소리를 냈다. 벌컥. 문이 열렸다. 며칠 전 연습실에서 은혁을 벌레 보듯 했던 그 중년 여자가 거대한 백합 다발을 안고 들어왔다. 잔뜩 꾸민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가득했다. 어머, 최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서울대 음대를 대표해서. 여자의 목소리는 병상에 누운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뚝 끊겼다. 그 얼굴. 사흘 전 자신이 모욕을 주며 내쫓았던 그 창백한 얼굴. 이은혁. 학과장의 손에서 백합 다발이 힘없이 미끄러졌다. 꽃잎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지식여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쓰레기 같던 제적생과 위험 넘치는 최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회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제적당한 사기꾼의 빚쟁이인. 입 다물어. 최태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함을 지르지 않았음에도 시사열애의 전장을 헤쳐온 기업 총수의 살기가 방 안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렸다. 그가 여자 앞으로 다가갔다. 구두굽이 바닥에 떨어진 백합을 짓밟았다. 으깨진 꽃에서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배어나왔다. 방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나? 학과장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식은 땀이 두꺼운 화장을 뚫고 흘러내려 흉한 자국을 만들었다. 본능적인 공포. 그것은 단순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파멸에 대한 예감이었다. 저는 학비도 못 내고 병까지 있는 학생이라 서울대 엘리트 교육 이념에 맞지 않아서. 엘리트. 최태식이 코웃음을 쳤다. 그가 품 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영이 너무 많아 눈이 어지러울 지경인 고액 수표였다. 이건 이 아이가 병원에 밀린 치료비 3억이다. 그리고 이건 학교에 낼 등록금 5천만 원이고. 최태식의 손목이 스냅을 그리며 움직였다. 종이 한 장이 따귀를 때리듯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아!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에 뺨이 베어 가느다란 핏방울이 맺혔다. 자, 이제 돈은 다 갚았다. 최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벌레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다. 감히 내 아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연습실에서 내쫓아? 내 아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심장을 쓸모없는 고철 취급을 해. 학과장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찢는 소리가 뼈가 울릴 정도로 크게 났다. 아들. 그 두 글자가 뇌전처럼 머릿속을 강타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 늦었어. 최태식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다시 병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은혁의 손을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오늘부로 서울대의 음악대학은 필요 없다. 내가 학교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철회될 거다. 음대 교수진을 싹 다 갈아엎지 않는 이상. 최태식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선고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다시는 내 이름이 들리지 않게 해라. 꺼져. 경호원들이 짐승을 끌어내듯 늘어진 여자를 양쪽에서 잡아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 끝에서 여자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두꺼운 방음 문이 닫히며 그마저도 차단되었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띠 하고 울렸다. 그때였다. 최태식의 손 안에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은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그 다음으로 걱정 가득한 노인의 얼굴이 들어왔다. 비 오는 묘지에서 자살하려던 그 노인. 자신에게 심장을 준 사람의 아버지. 일어났느냐? 최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은혁의 이마를 짚어주고 싶었지만 혹여나 부서질까 겁이 난 듯 허공에서 손을 맴돌았다. 목은 마르지 않고 아픈 데는? 은혁이 입을 달싹였다. 목구멍이 불에 탄 듯 까슬거렸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최태식이 어깨를 지그시 눌러 말렸다. 움직이지 마라. 의사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은혁은 노인의 붉어진 눈시울을 바라보았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빗속의 묘지, 흩어진 알약, 그리고 따뜻했던 품. 그리고 가슴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이 심장. 더 이상 거부 반응은 없었다. 흉곽을 찢는 듯한 고통도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과 소속감이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방랑자가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 죄송해요. 은혁이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힘겹게 내뱉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다. 저 그 사람 심장으로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쉬. 최태식이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노인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가 다시 은혁의 심장을 가리켰다. 이 녀석이 널 데리고 와서 나를 살린 게야? 살아서도 지질이 말 안 듣더니 죽어서도 압이 오지랖은 즉. 최태식은 짐짓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는 은혁이기도 하고 진우이기도 하다. 오늘부터 너는 그저 살아만 있어라.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치고 놀고 싶으면 놀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아비가 다 막아주마. 아비. 아빠. 낯선 단어가 은혁의 혀끝에서 맴돌았다. 시큼하면서도 사무치게 달콤한 단어였다. 1년 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객석은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차 있었다. 음악계의 거장들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까지 총출동했다. 오늘은 최진우 기념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자선 독주회였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는 군더더기 장식 하나 없이 오직 검은색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한 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고고하게 서 있었다. 은혁이 몸에 딱 맞는 흰색 연미복을 입고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지난 1년. 최고의 의료진과 정성 어린 보살핌은 그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했다. 바람 불면 날아갈 듯 위태롭던 소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훤칠하고 기품 있는 예술가 특유의 우수를 머금은 청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걷는 모습, 소매 끝을 살짝 잡아당기며 고개를 까딱하는 습관. 맨 앞줄 정중앙에 앉은 최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숨을 멈췄다. 닮았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닮았다. 은혁이 피아노 앞에 서서 객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적. 그가 의자에 앉아 길고 흰 손가락을 흑백의 건반 위에 올렸다. 심호흡. 첫 음이 터져나오는 순간 콘서트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심장의 고통 때문에 멈춰야 했던 바로 그 곡. 지금 그의 손끝에서 쏟아지는 음표들은 거대한 폭포수 같았다. 격정적이고 웅장했으며 죽음을 넘어선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화음 하나하나가 청중의 심장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곡이 2악장 아다지오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은혁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다. 분명 독주회였지만 그는 몸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였다.
마치 자신의 오른쪽 비어있는 의자 공간에 누군가가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그의 왼손이 저음부에서 부드러운 강물 같은 선율을 깔아주자 오른손은 고음부에서 영롱하게 춤을 췄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객석의 최태식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그의 눈에는 무대 위의 조명이 번져 보였다. 은혁의 바로 옆에 검은 턱시도를 입은 반투명한 형상이 앉아 있었다. 은혁과 똑같이 젊은 얼굴,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머금은 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아들. 두 사람의 손, 아니 4개의 손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다. 그것은 진우였다. 부자가 그토록 꿈꾸던,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꿈의 무대였다. 은혁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손끝에 닿는 건반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가슴속 심장이 환희에 차 힘차게 박동했다. 쿵, 쿵, 탁, 쿵, 쿵, 탁. 두 영혼의 공명이었다. 그가 이끌어주고 있었다. 연주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고 절망과 구원이 충돌했다. 피아노 선율이 해일처럼 공연장을 집어삼켰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눈물을 훔치거나 전율에 몸을 떨었다. 마지막 화음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그 여운이 천장돔을 타고 사라질 때까지 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연주를 마친 자세 그대로 오른손을 들어 가만히 왼쪽 가슴에 얹었다. 뜨거웠다. 가득 차올랐다. 고마워, 그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맙긴 뭘, 형제끼리. 머릿속에서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바람처럼 흩어졌다. 와! 폭풍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붕을 뚫을 듯한 함성이었다. 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바라보았다. 수천 명의 관중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사람의 눈을 찾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버지 최태식. 은혁이 활짝 웃었다.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소년의 미소였다. 그는 그 노인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인사는 생명을 향한 경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몸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그 소년을 향한 약속이었다.